아빠, 우리 서울대 합격했어요. 근데 새엄마가 집에서 내쫓아서 못 가요. 진눈깨비 속에서 떨고 있던 두 아이가 묘비를 끌어안고 울부짖었습니다. 10조 원 재벌 회장의 손에는 아이들이 가져온 합격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강만석 회장은 깨달았습니다. 5년 동안 자신이 보낸 수십억의 양육비가 어디로 사라졌는지를,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30년 전통의 거대 기업이라도 갈기갈기 찢어버리겠다고.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여러분의 가족과 주변 사람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한 기운을 전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12월의 어느 날 진눈깨비가 섞인 겨울비가 매섭게 몰아치는 산 중턱에 검은 세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자산 10조 원의 진성그룹 강만석 회장이 차에서 내립니다. 수행비서가 우산을 받쳐주려 하자 강 회장은 거칠게 밀어냅니다. 필요 없어. 혼자 갈 테니까 여기서 기다려. 강 회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렸습니다. 얼어붙은 지늘길을 홀로 걸어 올라가는 강 회장의 손에는 위스키 병이 꽉 쥐어져 있습니다. 5년 전 의절했던 외아들이 의문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기일, 아들이 좋아하던 술을 들고 왔습니다. 시야를 가리는 진눈깨비 너머로 아들의 묘비가 보입니다. 그런데 묘비 앞에 누군가 있습니다. 검은 패딩조차 없이 얇은 춘추복 교복만 입고 떨고 있는 두 아이가 보였습니다. 강 회장이 다가갈수록 아이들의 모습이 선명해집니다. 입술이 보라색으로 질린 남녀 학생이 서로의 체온에 의지한 채 묘비를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신발은 밑창이 낡아 빗물이 다 샜고 양말은 진흙투성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인기척에 쏘스라치게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소녀의 품에는 비닐 지퍼백에 소중히 넣은 종이가 들려있고 소녀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소녀를 등 뒤로 숨깁니다. 강 회장은 아이들의 이목구비를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죽은 아들 진우의 어릴 적 모습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냐? 너희들 누구야? 강 회장의 목소리가 추위와 충격으로 심하게 떨렸습니다. 아이들은 대답 대신 묘비에 새겨진 강진우라는 이름 석자를 얼어붙은 손가락으로 연신 쓰다듬었습니다. 소년이 덜덜 떨리는 턱관절을 부여잡고 말했습니다. 저희 아빠예요. 아저씨는 아빠 친구세요? 강 회장은 들고 있던 위스키 병을 떨어뜨렸습니다. 병이 바닥에 떨어지며 깨지는 소리가 적막한 묘지에 울려 퍼졌습니다. 바람에 날려 바닥에 떨어진 지퍼백 속 문서를 강 회장이 주워듭니다. 잉크가 번진 글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울대학교 수시 모집 최종 합격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귀한 걸 왜 이런 날씨에 들고 있느냐? 강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소녀가 코맹맹이로 흐느끼며 대답했습니다. 아빠한테 제일 먼저 보여주려고 인터넷에서 뽑았어요. 아빠가 제일 기뻐하실 것 같아서요. 강 회장이 자신의 두꺼운 캐시미어 코트를 벗어 아이들에게 덮어주려 하자 아이들은 반사적으로 몸을 웅크리며 방어 자세를 취했습니다. 괜찮다. 무서워하지 마라. 강 회장이 천천히 다가가 코트를 덮어주는 과정에서 소년의 교복 소매가 걷어 올려졌습니다. 오래된 화상 자국과 최근에 생긴 듯한 멍 자국이 드러났습니다. 강 회장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직감적으로 이 아이들이 아들이 남긴 핏줄이며 지난 5년 동안 누군가에게 지속적인 학대를 당해왔음을 깨달았습니다. 집은? 엄마는 어디 있고 이러고 있어? 강 회장이 목소리를 낮춰 물었습니다. 소녀는 입을 꾹 다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녀가 훌쩍이며 말했습니다. 합격증 뽑아오니까 새엄마가 나가라고 했어요.
집에 못 들어오게 하셨어요. 강 회장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손톱이 박혀 피가 배어 나왔지만 느끼지 못했습니다. 일단 아이들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따뜻한 곳으로 가자. 밥부터 먹자. 강 회장이 투박한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이들은 배고픔과 한기에 이성이 마비될 지경이라 서로의 눈치를 보다가 조심스럽게 강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에 태우기 전 강 회장은 아들의 묘비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마음속으로 피를 토하듯 맹세했습니다. 진우야, 이 못난 애비를 용서해라. 내 새끼들 내가 거둔다. 이놈들을 이렇게 만든 자들은 반드시 벌을 받을 것이다. 히터가 켜진 검은 세단이 출발했습니다. 백미러 속으로 멀어지는 묘비 위로 차가운 겨울비만 하염없이 쏟아졌습니다. 차 안의 따뜻함에 긴장이 풀린 아이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잠들었습니다. 강 회장은 룸미러로 아이들을 바라보며 18년 전 회장실에서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당시 아들 진우는 가난한 미대생과 결혼하겠다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강 회장은 경쟁사 태양그룹 딸 최미란과의 혼사를 강요하며 아들의 뺨을 때렸습니다. 돈도 없는 여자와 결혼해서 뭘 할 거냐? 정신 차려라. 아버지처럼 돈의 노예로 살지 않겠습니다. 진우가 소리쳤고 강 회장은 화가 나서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당장 집에서 나가라.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그 후 아들이 쌍둥이를 낳고 며느리가 산후조리도 못한 채 병사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강 회장은 자존심 때문에 모른 척했습니다. 5년 전 아들이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태양그룹 최 회장의 딸 최미란과 재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혼 6개월 만에 아들이 교통사고로 즉사했다는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만난 최 회장이 말했습니다. 사돈, 내 딸 미란이가 친자식처럼 키우겠다고 하니 걱정 말게. 당시 강 회장은 아들을 잃은 슬픔에 빠져 판단력이 흐려져 있었습니다. 법적 양육권이 계모에게 있다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아이들을 포기했습니다. 최미란은 장례식장에서도 명품 상복을 입고 손님 접대보다 부의금 정산에 열을 올렸습니다. 그 모습이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강 회장은 그동안 매달 양육비 명목으로 보낸 돈만 수십억인데 아이들의 몰골이 이 지경인 것에 대해 의문을 품었습니다. 잠든 소년의 귀 뒤쪽에 보청기가 끼워져 있는 것을 발견한 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머리카락을 넘겨봤습니다.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만성중이염이 악화된 듯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강 회장은 최미란이 매년 보내오던 행복하게 잘 지내는 아이들의 연출된 사진들이 모두 거짓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는 강 회장의 눈빛이 슬픔에서 살기로 변했습니다. 운전기사에게 지시했습니다. 본가가 아니라 청담동 안가로 가라. 휴대폰을 꺼내 박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당장 태양그룹 최미란의 모든 금융거래 내역과 카드 명세서를 뽑아와. 5년치 전부다. 아이들이 잠꼬대로 중얼거렸습니다. 잘못했어요. 밥 주세요. 강 회장은 잠든 아이들의 손등에 난 굳은 살과 동상 자국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차는 서울 도심을 가로질러 보아니 철저한 진성그룹 소유의 고급 빌라 지하 주차장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강 회장은 잠든 아이들을 깨우지 않으려고 직접 소년을 업고 수행원에게 소녀를 업혀 펜트하우스로 이동했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늙은 얼굴과 등 뒤에 엎인 손자의 파리한 얼굴이 겹쳐졌습니다. 강 회장은 입술을 깨물며 다짐했습니다. 펜트하우스 문이 열리고 강 회장은 아이들을 침대에 눕히며 나직하게 의조렸습니다.
이제부터가 전쟁이다. 눈을 뜬 아이들은 대리석 바닥과 화려한 샹들리에를 보고 겁에 질려 침대 구석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소년과 소녀는 서로를 꽉 끌어안은 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강 회장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할아버지 집이다. 아무도 너희를 해치지 않아. 아이들은 여전히 경계를 풀지 않고 몸을 떨었습니다. 강 회장이 한 걸음 다가갈 때마다 아이들은 더 구석으로 몸을 밀었습니다. 셰프가 준비한 따뜻한 전복죽과 스테이크가 식탁에 차려졌습니다. 아이들의 뱃속에서 요란한 소리가 났습니다. 소녀가 침을 꼴깍 삼키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먹어도 돼요? 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자마자 아이들은 허겁지겁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소녀는 고기를 씹지도 않고 삼키다 목이 메어 캑캑거렸습니다. 소녀는 뜨거운 죽을 마시듯 들이켰습니다. 강 회장이 물을 건네주며 소년의 등을 두드려줬습니다. 천천히 먹어라. 체한다. 하지만 아이들의 식탐은 생존 본능처럼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언제 다시 빼앗길지 모른다는 듯 정신없이 먹어댔습니다. 식사를 마친 소녀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휴지에 쌓인 무언가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은 곰팡이가 피어 푸르스름한 식빵 조각이었습니다. 강 회장이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이게 뭐냐? 소녀가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배고파서 학교 쓰레기장에서 주웠어요. 나중에 먹으려고 아껴뒀어요. 강 회장은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을 느끼며 그 빵 조각을 낚아채려 했습니다. 아이들이 소리쳤습니다. 버리지 마세요. 아깝잖아요. 소년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먹을 거예요. 진짜 배고플 때 먹으려고요. 강 회장은 가사 도우미에게 지시했습니다. 냉장고에 먹을 것을 꽉 채워둬. 아이들이 언제든 꺼내 먹게 해라. 욕실에 들어가 씻고 나온 아이들의 몸에는 회초리 자국뿐만 아니라 담뱃불로 지진 화상 흉터가 선명했습니다. 등과 팔뚝, 다리에 크고 작은 상처들이 곳곳에 박혀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박 실장이 가져온 구급상자로 아이들의 상처에 연고를 발라주며 손을 떨었습니다. 누가 이랬냐? 소년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새엄마가 술 마시는 날엔 재떨이를 던지셨어요. 그리고 라이터로. 소년은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 회장은 아이들에게 새 옷을 입히고 따뜻한 코코아를 한 잔씩 쥐어주며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합격증은 어떻게 된 건지 처음부터 다 말해보거라. 아이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다가 따뜻한 코코아의 온기에 용기를 얻은 듯 입을 열었습니다. 소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지난 5년 동안 저희는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었어요. 강 회장은 녹음기를 켜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말해라. 그게 너희 부모님 억울함 푸는 길이다. 소녀가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오늘 아침 태양그룹 저택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최미란 엄마와 오빠 민수가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서울대 합격자 발표를 보고 있었는데 민수 오빠가 불합격 화면을 보자마자 소리를 질렀어요. 소년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엄마, 걔네들 때문에 내가 떨어진 거야. 이렇게 소리치면서 마우스를 집어던졌어요. 소녀가 계속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PC방에서 합격증을 출력해서 몰래 들어오려다가 민수 오빠와 딱 마주쳤어요. 민수 오빠가 제 손에 들린 종이를 낚아채서 내용을 보더니 괴성을 질렀어요. 이 거지 같은 것들이 서울대? 소년이 민수의 말투를 흉내내며 말했습니다. 소녀가 눈물을 훔치며 이어갔습니다.
소란에 달려나온 새엄마가 합격증을 보고 눈이 뒤집혀서 제 뺨을 있는 힘껏 올려붙였어요. 내 아들은 떨어졌는데 너희가 감히 붙어? 은혜를 원수로 갚아? 강 회장의 주먹이 점점 꽉 쥐어졌습니다. 소년이 말을 이었습니다. 새엄마가 합격증을 갈기갈기 찢어 바닥에 뿌리고 그것도 모자라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워버렸어요. 하늘이가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제발 이러면서 무릎을 꿇었는데 새엄마가 하이힐 굽으로 오빠 손등을 지시겼어요. 소녀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강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다음엔 뭐라고 했냐? 소년이 대답했습니다. 대학? 꿈도 꾸지 마. 너희는 고등학교 졸업하면 바로 공장으로 보낼 거야. 월급은 내 통장으로 들어오게 각서 써. 소녀가 몸을 떨며 계속했습니다. 한겨울인데도 새엄마가 저희 방에 들어가서 패딩과 두꺼운 옷들을 가위로 다 난도질했어요. 그러고 나서 소리쳤어요. 내 집에서 당장 나가. 내 아들 눈에 띄지 말고 오늘 밤까지 밖에서 반성해. 소년이 주먹을 꽉 쥐고 말했습니다. 저희를 얇은 교복 차림으로 대문 밖으로 내동댕이 쳤어요. 민수는 2층 창문에서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으면서 꼴 좋다. 얼어 죽어버려라 이러면서 낄낄거렸어요. 소녀가 코맹맹이 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갑도 핸드폰도 다 뺏겨서 갈 곳이 없어서 아빠 계신 곳으로 갔어요. 눈보라가 치는 산길을 걸으면서 오빠, 우리 그냥 아빠 따라갈까? 이렇게 말했어요. 소년이 동생을 보며 말했습니다. 안 돼. 우리가 죽으면 새엄마가 좋아할 거야. 살아서 복수해야지. 이렇게 말했어요. 회상을 마친 소녀가 강 회장의 옷자락을 잡으며 애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대학 안 가도 돼요. 그냥 여기서 일하게만 해주세요. 강 회장은 소녀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대학은 당연히 가야지. 그리고 그 여자가 태운 합격증 다시 뽑으면 된다. 그때 박 실장이 태양그룹 최미란의 금융거래 내역서 뭉치를 들고 안가로 들어왔습니다. 강 회장은 서류를 받아들며 차갑게 일갈했습니다. 이제부터 그 여자가 가진 모든 것을 갈기갈기 찢어주마. 다음 날 아침 강 회장은 밤새 한숨도 자지 않고 박 실장이 가져온 최미란의 카드 내역과 계좌 흐름을 분석했습니다. 자료에는 아들 진우의 사망보험금 20억이 최미란의 개인 계좌로 이체된 후 도박 자금으로 세탁된 흔적이 명백했습니다. 강 회장이 영수증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이를 갈았습니다. 애들은 굶기고 지는 100만 원짜리 오마카세를 처먹었어? 박 실장이 보고했습니다. 아이들 앞으로 된 상가 건물 2채도 최미란의 남동생 명의로 불법 증여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태양그룹 최 회장도 이 사실을 알고 묵인했으며 오히려 비자금 조성에 이 돈을 일부 사용했습니다. 강 회장은 당장이라도 최미란을 잡아가두고 싶지만 더 큰 그림을 위해 참았습니다. 살인 혐의까지 한 번에 엮어야 해. 강 회장은 언론사 국장 출신의 정보통 김 기자를 호출해 아이들의 학대 피해 사실과 최미란의 사치 내역을 넘겼습니다. 아직 터뜨리지 마. 내가 신호하면 그때 대한민국 전체가 뒤집어지게 터뜨려. 한편 안가에서 눈을 뜬 아이들은 따뜻한 침대와 아침 식사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본 소년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바다야, 여기 음식이 가득해. 진짜 먹어도 되는 거 맞지? 소녀가 냉장고 앞에서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오빠, 이거 다 우리가 먹어도 돼? 나중에 혼나지 않을까? 강 회장이 거실로 나와 아이들에게 최신형 스마트폰과 노트북 그리고
인터넷으로 재발급받은 합격증을 액자에 넣어 선물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서울대 총장한테 전화해뒀다. 너희 합격은 누구도 취소 못해. 아이들은 태어나서 처음 받아보는 사랑과 관심의 눈물을 글썽이며 강 회장에게 배꼽 인사를 했습니다. 소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진짜 여기 있어도 돼요? 쫓겨나지 않을까요? 바보야. 여긴 너희 집이야. 할아버지 집이 곧 너희 집이다. 강 회장은 아이들의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위치 추적 방지 보안 앱을 설치하고 24시간 경호를 붙였습니다. 그때 태양그룹 최 회장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이들이 사라진 것을 알고 강 회장을 떠보려는 것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스피커폰을 켜고 아이들에게 조용히 듣고만 있으라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사돈, 우리 애들이 가출을 했는데 혹시 그쪽으로 갔나? 보내주면 내가 잘 타이르겠네. 최 회장의 뻔뻔한 목소리에 강 회장이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가출? 쫓겨난 게 아니고 내 손주들은 내가 데리고 있으니 꿈 깨줘. 사돈, 법적으로 양육권은 우리 미란이한테 있다고. 아이들 교육에도 안 좋으니 빨리 보내주게. 강 회장이 냉소를 띠며 대답했습니다. 법적 양육권? 아동 학대범한테 무슨 양육권이 있다는 거야? 내 손주들 몸에 난 상처들 다 증거로 남겨뒀으니 각오해라. 전화를 끊은 강 회장은 아이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전쟁 선포다. 놈들이 먼저 움직이게 만들어야 해. 소녀가 무서워하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때문에 할아버지가 힘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강 회장은 소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할아버지가 너희를 지키는 거지. 너희가 할아버지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야. 진성그룹 법무팀은 최미란을 상대로 친권상실 청구 소송과 횡령 고발장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실장이 강 회장에게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태양그룹에서 사설 탐정들을 고용해 아이들을 찾고 있다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야. 우리도 움직여야지. 강 회장은 경호팀장에게 지시했습니다. 최고 수준의 경계 태세를 유지하라. 그리고 아이들 학교도 당분간 보내지 마라. 아이들은 상황이 심각해지는 것을 느끼고 서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소년이 강 회장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가 증인이 될게요. 저희가 직접 새엄마가 한 짓들을 다 말할게요. 소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희가 무서워하지 않을게요. 할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강 회장은 아이들을 꼭 안아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진우야, 내 아이들이 이렇게 용감하구나. 아비가 못해준 일 할비라도 제대로 해보마. 그날 밤 최미라는 흥신소 직원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이들을 찾아오면 1억을 주겠어. 어떻게든 찾아와. 최미란의 목소리는 다급함과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양그룹 최 회장은 강 회장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 간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입단속 잘 시켜. 만약 입 뻥긋하면 자네 연금은 없을 줄 알아. 하지만 이미 강 회장의 손은 더 깊숙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진성그룹의 정보력은 태양그룹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광범위했습니다. 강 회장은 서재에서 아들의 사진을 바라보며 혼잣말했습니다. 진우야, 이제 아비가 나설 차례다. 내 아이들을 괴롭힌 놈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벌을 받을 거야. 강 회장은 전직 베테랑 형사를 고용해 아들의 사고 기록을 재조사했습니다. 형사가 사고 당시 현장 사진을 분석하며 지적했습니다. 회장님, 스키드 마크가 전혀 없습니다. 브레이크를 안 밟았거나 못 밟은 거죠. 그럼 고의였다는 얘기야?
사고 차량은 경찰 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태양그룹 측에서 폐차시켰고 블랙박스 메모리는 파손되어 복구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강 회장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당시 차량을 정비했던 정비소를 찾아라. 이미 5년 전에 폐업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박 실장이 보고했습니다. 정비소 사장이 사고 직후 강원도로 야반도주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강 회장이 주먹을 꽉 쥐며 지시했습니다.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잡아와. 현상금 10억 건다. 한편 포렌식 팀에서는 아이들이 가져온 보이스 레코더 펜의 배터리 단자를 수리하고 메모리를 복구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소녀가 강 회장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 녹음기에 정말 중요한 게 들어있을까요? 그래야 한다. 내 아빠가 마지막에 남긴 선물일 거야. 탐정들이 강원도 산골 마을들을 샅샅이 뒤진 결과 화천의 깊은 산속에서 양봉을 하며 숨어 지내는 전직 정비공을 발견했습니다. 보고를 받은 강 회장은 헬기를 띄워 직접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내 손으로 놈의 멱살을 잡고 물어봐야겠어. 헬기가 산속에 착륙하자 정비공은 헬기 소리에 놀라 도망치려 했지만 곧바로 붙잡혀 강 회장 앞에 무릎 꿇려졌습니다. 강 회장은 정비공에게 아들의 영정 사진을 들이밀었습니다. 이 얼굴 기억하나? 네가 죽인 내 아들이다. 정비공이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빌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누가 시켰지? 최다론이야, 최미란이냐? 정비공이 공포에 질려 입을 떼려는 순간 산 아래에서 또 다른 차량 불빛이 접근했습니다. 산 아래에서 올라온 차량은 태양그룹이 보낸 해결사들이었습니다. 강 회장의 경호팀과 태양그룹 해결사들 사이에 짧은 대치와 육탄전이 벌어졌습니다. 압도적인 수적 우위와 장비를 갖춘 진성그룹 경호팀이 해결사들을 제압하고 포박했습니다. 이 광경을 본 정비공은 태양그룹이 자신을 입막음하러 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5년 전 최 회장의 비서실장이 찾아와 현금 5억을 주며 브레이크 오일 호스에 구멍을 내라고 했습니다. 강 회장이 정비공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 서서히 오일이 새게 만들어서 고속주행 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도록 조작했습니다. 정비공이 변명했습니다. 죽일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냥 병원에 입원하게만 만들라고. 강 회장이 정비공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그게 살인이야, 이 자식아. 정비공은 자신의 컨테이너 마루 밑을 뜯어내고 비닐에 쌓인 USB와 통장을 꺼내 바쳤습니다. 당시 지시받을 때 녹음한 파일과 돈을 받은 통장입니다. 혹시 몰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증거물을 확보하고 정비공을 서울로 압송하여 안전한 곳에 감금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헬기 안에서 강 회장은 USB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최 회장의 목소리가 선명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사위놈 길을 꺾어야 해. 다리 한쪽은 못 쓰게 만들어. 강 회장이 분노에 치를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다리 한쪽? 내 놈 목을 쳐주마. 안가에 도착한 강 회장은 복구된 보이스 레코더 펜의 내용도 확인했습니다. 거기에는 사고 전날 아들 진우와 최미란의 다툼이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진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당신 아버지, 우리 회사 기술 빼돌리려고 날 이용한 거지? 이혼해. 그리고 최 회장이 최미란에게 통화하는 내용이 스피커폰 너머로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밤 작업해뒀으니 넌 모른 척해라.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야. 두 개의 녹음 파일이 합쳐지자 최 회장이 주범이고 최미란이 공범이라는 완벽한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강 회장은 아이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너희 아빠의 억울함이 밝혀졌다. 이제 놈들을 법정에 세울 수 있어. 소년이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아빠가 사고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그래. 놈들이 계획적으로 죽인 거야. 소녀가 주먹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증언할게요. 놈들이 저희한테 한 짓도 다 말할게요. 강 회장은 아이들을 꼭 안아주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된다. 놈들이 했던 짓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갚아줄 거야. 그날 밤 태양그룹 최 회장은 정비공과 해결사들이 연락 두절되자 불안에 떨었습니다. 최미란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소리쳤습니다. 아빠, 아이들을 못 찾겠어. 강 회장이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아. 입 다물어. 이미 늦었어. 우리도 맞불 작전을 써야 해. 최 회장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언론 플레이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미 강 회장의 손안에 결정적인 증거가 모두 들어와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최 회장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언론 플레이를 시작했습니다.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진성그룹 강 회장이 우리 손주들을 납치하고 며느리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최미라는 링거 투혼을 연기하며 병원 침대에서 눈물 연기를 펼쳤습니다. 아이들이 보고 싶어요. 제발 아이들을 돌려주세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유튜버와 인터넷 언론들은 자극적인 헤드라인으로 재벌 회장의 손주 납치극을 퍼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론은 강 회장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진성그룹 불매운동 조짐까지 보였습니다. 강 회장의 집 앞에는 기자들이 진을 치고 학교 친구들은 아이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너희 할아버지가 납치범이야? 뉴스에 나오던데 진짜야? 아이들은 휴대폰을 보며 상처를 받았지만 강 회장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진실은 곧 밝혀진다. 흔들리지 마라. 소년이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때문에 할아버지가 나쁜 사람으로 오해받는 거죠? 아니야. 진실을 아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법이야. 강 회장은 대응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며 태양그룹이 더 날뛰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최 회장은 여론이 자기 편이라고 착각하고 진성그룹을 압박하기 위해 검찰에 고소장까지 제출했습니다. 강 회장은 검찰 내의 인맥을 통해 고소장 내용을 미리 파악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제 무덤을 파는구나. 박 실장이 물었습니다. 회장님, 이제 반격하시겠습니까? 내일 아침 1차 폭로 시작해. 주제는 아동학대다. 강 회장은 김 기자에게 지시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 기자는 태양그룹 가사 도우미의 증언 영상과 아이들의 상처 사진을 보도했습니다. 모자이크 처리된 도우미가 카메라 앞에서 증언했습니다. 사모님이 골프채로 애들을 때리고 곰팡이 핀 밥을 줬어요. 아이들이 울면서 배고프다고 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아이들의 몸에 난 화상 자국과 멍사진이 공개되자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저게 납치범에게 당한 상처야? 계모가 한 짓이지. 5년 동안 저런 학대를 당했다고? 네티즌 수사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최미란의 과거 동창들이 등장해 그녀의 학교 폭력 전과를 폭로하며 불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최미란은 중학교 때부터 약한 애들 괴롭히기로 유명했어요. 돈 있다고 애들 시켜서 폭력도 했고요. 최 회장은 당황하여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다 조작이다. 경쟁사가 우리를 모함하는 거다. 하지만 대중은 이미 등을 돌린 상태였습니다. 강 회장은 서재에서 상황을 지켜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다음은 돈이다.
아이들이 뉴스를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소녀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사람들이 저희 편이 되어주고 있어요. 그래야 마땅하지. 잘못한 사람이 벌을 받는 게 당연한 거야. 최미라는 불안감에 떨며 아버지에게 소리쳤습니다. 아빠, 나 감옥 가기 싫어. 어떻게든 해봐. 입 닥쳐. 이제 뒷수습하기도 벅차다. 태양그룹 주가는 출렁이기 시작했고 주주들은 불안해했습니다. 강 회장은 2차 폭로를 준비하며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놈들의 탐욕을 세상에 보여줄 차례야. 준비됐지?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아버지. 저희는 진실만 말하면 되는 거죠? 그래.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강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아동 학대 폭로로 태양그룹 주가가 출렁이는 가운데 강 회장은 2차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최미란의 횡령과 사치 내역이 언론에 공개되었습니다. 죽은 남편 보험금으로 호스트바 출입, 도박 자금 20억 탕진이라는 헤드라인이 각종 포털 사이트 메인을 장식했습니다. 최미란이 호스트바 선수들과 찍은 사진, 도박장에서 칩을 쌓아두고 웃는 사진이 적나라하게 보도되었습니다. 카지노에서 한 번에 수천만 원을 잃고도 웃고 있는 최미란의 모습에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저 여자가 아이들 굶기면서 저러고 놀았다고? 보험금이 아이들 돈 아니야? 어떻게 저럴 수 있어? 태양그룹 주주들은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주주 대표가 최 회장에게 따졌습니다. 오너 일가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사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최 회장은 꼬리 자르기를 위해 최미란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했습니다. 미친년 취급해서 심신미약으로 빠져나가야 해. 하지만 최미란은 이를 눈치채고 병원 이송 도중 탈출해버렸습니다. 구급차에서 뛰어내린 최미란은 택시를 잡아타며 기사에게 소리쳤습니다. 빨리 가세요. 사람들이 저를 잡으려고 해요. 강 회장은 도망친 최미란을 잡기 위해 현상금을 걸고 그녀의 카드를 모두 정지시켰습니다. 박 실장이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최미란의 모든 계좌와 카드가 정지되었습니다. 갈 곳이 없을 겁니다. 당연하지. 이제 쥐새끼처럼 숨어 다니겠어. 빈털터리가 된 최미란은 갈 곳이 없어 찜질방을 전전하며 뉴스에 나온 자신의 얼굴을 가리기에 급급했습니다. 찜질방 할머니가 최미란을 알아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자 뉴스에 나온 그 여자 아니야? 맞는 것 같은데? 아이들 학대한 그 악녀 말이야? 최미란은 모자를 푹 눌러쓰고 구석진 자리로 피해야 했습니다. 한편 강 회장은 금융감독원의 태양그룹의 분식회계 자료를 넘기고 특별감사를 요청했습니다. 이틀 뒤 국세청 조사관들이 태양그룹 본사에 들이닥쳐 압수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세무조사 나왔습니다. 모든 직원은 자리에서 물러나 주세요. 태양그룹 직원들은 당황하며 서류를 정리할 틈도 없이 쫓겨났습니다. 최 회장은 정계 인맥을 동원해 수사를 막으려 했지만 이미 여론이 너무 악화되어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여보세요? 국회의원님? 아, 네. 통화 중이시군요. 고립무원의 처지가 된 최 회장은 마지막으로 킬러를 고용해 강 회장과 아이들을 없애려 했습니다. 비서실장에게 지시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너희들도 길동무로 데려가마. 최 회장의 눈이 광기로 번들거렸습니다. 강 회장은 경호팀장에게 지시했습니다. 최고 수준의 경계 태세를 유지하라. 아이들은 학교도 가지 못하고 안가에서 공부하며 불안해했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버텼습니다. 소년이 인터넷 댓글을 보며 소녀를 위로했습니다. 바다야,
사람들이 우리 편이야.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오빠, 정말 끝날까? 저는 아직도 무서워. 할아버지가 계시잖아. 이번엔 우리가 이길 거야. 그날 밤 잠적했던 최미란이 공중전화로 최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협박했습니다. 나만 죽을 순 없어. 아빠가 시킨 거 다 풀어버릴 거야. 입 닥쳐. 네가 조용히 있으면 살 길이 있어. 살 길? 이미 다 끝났잖아. 나도 같이 죽을 거면 진실부터 말하고 죽겠어. 이 통화 내용은 감청하고 있던 진성그룹 정보팀에 의해 실시간으로 녹음되었습니다. 강 회장은 이 녹음 파일을 들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중질환이 일어났군. 이제 마무리할 때다. 아이들이 거실로 나와 강 회장에게 물었습니다. 소녀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언제쯤 끝날까요? 곧이야. 이제 정말 곧 끝날 거야. 강 회장은 아이들을 꼭 안아주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카드를 사용할 때가 왔습니다. 비 오는 밤, 최 회장이 고용한 전문 킬러들이 비 오는 틈을 타 안가로 침투를 시도했습니다. 강 회장은 이미 첩보를 입수하고 아이들을 패닉룸으로 피신시킨 상태였습니다. 킬러들이 가스관을 타고 펜트하우스 베란다로 진입하는 순간 매복해 있던 진성그룹 경호팀이 조명을 켰습니다. 환영한다, 쥐새끼들. 강 회장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킬러들은 당황하여 응사했지만 방탄유리와 방패로 무장한 경호팀에게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항복해라. 더 이상 저항하면 쏜다. 경호팀장이 확성기로 경고했습니다. 치열한 격투 끝에 킬러들은 전원 제압되고 경찰 특공대가 출동하여 그들을 연행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킬러들은 자백했습니다. 태양그룹 비서실장이 착수금을 줬습니다. 강 회장과 아이들을 없애라고 했어요. 이 사건은 태양그룹 회장의 살인 청부 미수로 대서특필되며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최 회장은 이제 법적으로도 빠져나갈 구멍이 완전히 막혔습니다. 강 회장은 아이들이 있는 패닉룸으로 가서 안심시켰습니다. 놀랐지? 이제 진짜 끝났다. 놈들은 감옥에 갈 거야. 아이들은 공포에 떨면서도 강 회장을 믿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안전한 거죠? 그래. 이제 아무도 너희를 해치지 못해. 다음 날 검찰은 최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최 회장은 건강 악화를 핑계로 병원에 입원하여 영장 실질 심사를 미루려 했습니다. 강 회장은 냉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군. 침대채로 법정에 끌고 가주지. 강 회장은 태양그룹 창립 30주년 기념행사가 이틀 뒤라는 점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박 실장에게 지시했습니다. 최 회장은 자존심 때문에 행사에 무조건 참석할 거야. 거기서 끝장을 본다. 최 회장은 휠체어를 타고서라도 행사에 참석해 건재함을 과시하고 투자자들을 안심시키려 계획했습니다. 강 회장은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직접 아빠의 억울함을 밝혀야 한다. 할 수 있겠니? 하늘과 바다는 결의에 찬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소년이 말했습니다. 네, 할게요. 저희가 증인이 될게요. 소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가 직접 새엄마의 죄를 밝히겠어요. 진성그룹은 태양그룹 행사장인 호텔의 보안 시스템을 해킹하여 행사 당일의 미디어 제어권을 탈취했습니다. 강 회장은 통화 중인 박 실장을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회장님. 좋아. 이제 놈들에게 마지막 선물을 줄 시간이야. 그날 밤 강 회장은 아이들과 함께 아들의 영정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진우야,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난다.
내 아이들이 용감하게 싸워줄 거야. 소녀가 아빠 사진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저희 무섭지 않아요. 할아버지가 계시니까요. 소년도 주먹을 꽉 쥐며 다짐했습니다. 아빠, 저희가 아빠 억울함을 꼭 풀어드릴게요. 강 회장은 아이들을 꼭 안아주며 마음속으로 맹세했습니다. 진우야, 이제 정말 마지막이다. 내 원수들을 모두 갚아주마. 내일이면 모든 진실이 세상에 드러날 것입니다. 태양그룹의 화려한 파티는 그들의 몰락을 알리는 조종이 될 것입니다. 호텔 그랜드 볼룸은 정재계 인사들로 가득 찼지만 분위기는 어수선했습니다. 태양그룹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 때문에 참석자들의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휠체어를 탄 최 회장이 링거를 꽂은 채 등장하자 억지 박수가 나왔습니다. 최 회장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고 연설했습니다. 모든 의혹은 경쟁사의 음해입니다. 태양그룹은 건재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때 행사장 문이 열리고 강 회장이 턱시도를 입은 하늘, 드레스를 입은 바다와 함께 등장했습니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장내는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진성그룹 회장 아니야? 아이들은 누구지? 소문으로 들었던 그 손주들인가? 최 회장은 당황하여 소리쳤습니다. 경호원, 저 사람들 내쫓아. 하지만 경호원들은 진성그룹 측 사람들에 의해 이미 무력화되어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당당하게 레드카펫을 걸어 단상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최 회장, 30주년 축하하네. 내 선물도 받아야지. 강 회장의 신호와 함께 무대 뒤 초대형 LED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화면에는 최미란이 아이들을 학대하는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골프채로 아이들을 때리는 장면, 곰팡이 핀 음식을 주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하객들은 경악하며 입을 막았습니다. 저런 짐승 같은 일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기자들은 이 장면을 생중계했습니다. 최 회장은 발악했습니다. 저거 끄라고. 휠체어에서 굴러떨어지며 난동을 부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어지는 영상에서 검은 화면에 자막과 함께 음성이 나왔습니다. 다리 한쪽은 못쓰게 만들어. 최 회장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아들 진우의 마지막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사랑합니다. 행사장은 순식간에 눈물바다와 비난의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살인자야. 저런 악마가 회장 자리에 앉아 있었다니. 강 회장은 마이크를 잡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이 태양그룹의 추악한 진실입니다. 살인자가 회장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때 검찰 특수부 수사관들이 행사장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최다로 씨, 살인 교사 및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최 회장은 수갑이 채워진 채 추태를 부리며 소리쳤습니다. 나는 몰라. 미란이가 다 했어.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늘과 바다는 끌려가는 최 회장을 보며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소년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벌 받을 자격이 있어. 소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의 억울함이 드디어 풀렸어요. 강 회장은 아이들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끝났다. 정의가 이겼어. 파티장에서의 체포 장면은 뉴스 특보로 전 세계에 타전되었습니다. 태양그룹 주식은 하한가를 기록하고 거래 정지되었습니다. 행사장을 빠져나오는 강 회장과 아이들을 향해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회장님, 소감 한 말씀. 아이들은 괜찮습니까? 강 회장은 기자들에게 짧게 말했습니다. 정의는 늦더라도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제 우리 손주들이 평범하게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차에 오른 아이들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소녀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꿈 같아요. 정말 끝난 거죠? 그래. 이제 진짜 끝이야. 강 회장은 아이들을 꼭 안아주며 마음속으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진우야, 아빠가 해냈다. 내 원수를 갚았어. 잠적했던 최미라는 뉴스를 보고 절망하여 밀항을 시도하려 했습니다. 부산항에서 중국행 화물선에 몰래 타려던 최미라는 항구에 잠복해 있던 경찰에게 발각되어 체포되었습니다. 이거나 내가 누군 줄 알아. 잡혀가는 최미라는 난동을 부렸지만 경찰은 가차없이 수갑을 채웠습니다. 최미란 씨 아동학대와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차에 타는 최미란의 모습이 카메라에 잡히고 그녀의 초라한 행색은 비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최미란의 친아들 민수는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집에 돌을 던지는 사람들 때문에 밖으로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야, 민수야. 너희 엄마 뉴스 봤어. 아동 학대범 아들이래. 민수는 결국 학교를 그만두고 친척 집으로 피해야 했습니다. 한편 진성그룹은 태양그룹의 채권을 사들여 최대 채권자가 되었습니다. 강 회장은 박 실장에게 지시했습니다. 태양그룹을 공중분해시켜라. 이름조차 남지 않게. 태양그룹 임원들은 줄줄이 소환 조사받고 비리가 고구마 줄기처럼 엮여나왔습니다. 회장님만 따랐을 뿐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변명하는 임원들의 모습이 연일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최 회장과 최미라는 구치소에서 서로의 방이 들릴 정도로 가까운 독방에 수감되어 서로를 욕하며 싸웠습니다. 다 네가 저질렀으면서 아빠가 시킨 거잖아. 나만 나쁜 놈 만들지 마. 간수들이 제지해도 소용없었습니다. 강 회장은 아이들과 함께 아들의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고했습니다. 진우야, 이제 편히 쉬어라. 놈들을 잡았다. 아이들은 묘비 앞에서 엉엉 울며 그동안 참았던 서름을 토해냈습니다. 소녀가 묘비에 이마를 대고 울었습니다. 아빠, 저희 이제 괜찮아요. 할아버지가 다 해결해 주셨어요. 소년도 주먹을 꽉 쥐고 말했습니다. 아빠, 저희를 괴롭힌 사람들이 다 벌 받았어요. 강 회장도 아이들을 끌어안고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비가 그친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아이들은 처음으로 악몽을 꾸지 않고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강 회장은 아이들이 자는 모습을 지켜보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너희의 행복만 생각하마. 진성그룹은 아이들의 심리 치료와 건강 회복을 위해 전담팀을 꾸렸습니다. 바다는 영양 상태가 좋아지면서 얼굴에 화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는 보청기를 최신형으로 교체해 청력을 회복했습니다. 사회 각계각층에서 아이들을 응원하는 편지와 선물이 쇄도했습니다. 힘내세요. 이제 행복하세요. 용감한 아이들 응원합니다. 강 회장은 이 관심을 부담스러워할 아이들을 위해 당분간 언론 노출을 차단하고 보호했습니다. 박 실장에게 지시했습니다. 아이들 관련 기사는 모두 차단해. 평범하게 살게 해줘야 해. 며칠 뒤 태양그룹의 모든 계열사가 매각되거나 폐쇄되었습니다. 30년 역사의 대기업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진 것입니다. 강 회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뉴스를 봤습니다. 이제야 속이 시원하네. 아이들이 거실로 나와 강 회장 옆에 앉았습니다. 소녀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정말 다 끝난 거죠? 그래. 이제부터는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사는 일만 남았어. 소년이 강 회장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감사해요. 저희를 구해주셔서요. 강 회장은 아이들을 꼭 안아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남겨진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몇 달 뒤 최 회장과 최미란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원 앞은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사형, 사형, 아동 학대범은 무기징역.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선 최 회장과 최미란은 헬쑥해진 얼굴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검사는 농고에서 엄중하게 말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돈 때문에 가족을 살해하고 어린 아이들을 학대했습니다. 사회에서 영구 격리해야 합니다. 검사는 최 회장에게 사형, 최미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하늘과 바다는 증인석에 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또렷하게 피해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소년이 마이크 앞에서 말했습니다. 새엄마는 저희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개보다 못하게 했어요. 소녀도 눈물을 흘리며 증언했습니다. 곰팡이 핀 빵도 못 먹게 하고 겨울에 얇은 옷만 입고 밖에서 자라고 했어요. 방청석에서는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질타했습니다. 피고인들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습니다. 특히 최다로는 자신의 사위를 살해하고 최미라는 어린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했습니다. 피고인 최다로에게 무기징역, 최미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합니다. 선고가 내려지자 방청석에서는 환호성이, 피고인석에서는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최미란은 소리쳤습니다. 30년이라니 말도 안 돼. 혼절한 채 끌려나갔습니다. 최 회장은 망연자실하여 넋이 나간 상태로 법정을 떠났습니다. 강 회장은 법정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정의가 실현되었습니다. 아이들은 강 회장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소녀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빠의 억울함이 풀렸어요. 소년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저희는 평생 고통받았을 거예요. 강 회장은 아이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앞으로는 행복만 생각하자. 민수는 친척들에게도 버림받고 해외로 도피하듯 떠났습니다. 공항에서 기자들에게 쫓기며 고개를 숙이고 출국장으로 사라졌습니다. 태양그룹은 결국 상장 폐지되고 핵심 계열사들은 진성그룹에 인수 합병되었습니다. 강 회장은 인수받은 태양그룹 사옥을 리모델링하여 공익재단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박 실장에게 지시했습니다. 진성문화재단을 만들어 학대받는 아이들을 돕는 재단으로. 복수는 끝났지만 남겨진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심리 상담을 받으며 과거의 트라우마와 마주하고 극복하려 노력했습니다.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악몽도 거의 꾸지 않는다고 하네요. 강 회장은 회사 일을 줄이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등산을 가거나 요리를 하며 평범한 가족의 일상을 만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하늘이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경영학 공부해서 할아버지처럼 훌륭한 사업가가 되고 싶어요. 바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변호사가 되어서 억울한 사람들을 도울 거예요. 강 회장은 뿌듯한 표정으로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너희가 하고 싶은 일을 해라. 할아버지가 응원할게. 아이들의 얼굴에서 그늘이 사라지고 웃음이 늘어갔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태양그룹 간판이 내려가고 진성문화재단 간판이 걸렸습니다. 이 재단은 학대 피해 아동과 소년소녀 가장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강 회장은 하늘과 바다를 재단의 명예이사로 위촉했습니다. 너희가 겪은 아픔을 다른 아이들은 겪지 않게 하자.
아이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재단 활동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재단 오픈식 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축하해 주었습니다. 하늘이는 축사에서 말했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친구들에게 작은 빛이 되고 싶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요. 바다는 재단 내 무료 법률 상담센터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학대받는 아이들을 위한 상담실에서 상냥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그 마음 알아요. 이제 도와줄 사람들이 있어요. 강 회장은 아이들이 타인을 돕는 과정에서 스스로 치유되는 것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한편 교도소에 있는 최미라는 다른 수감자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며 비참한 생활을 했습니다. 야, 아동 학대범. 밥 먹을 자격 있어? 수감자들이 최미란을 따돌렸습니다. 최 회장은 지병이 악화되어 병동에 누워 있지만 아무도 면회를 오지 않았습니다. 간수가 말했습니다. 면회객이 없으시네요. 편지라도 없고요. 강 회장은 가끔 교도소장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들이 죽지 않고 오래 살아서 고통받게 해달라. 그것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형벌이야. 그것이 강 회장이 생각하는 진정한 복수였습니다. 진성그룹은 태양그룹의 기술력을 흡수하여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했습니다. 강 회장의 리더십과 아이들의 스토리가 더해져 기업 이미지는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아이들은 대학에 입학하여 캠퍼스 생활을 즐겼습니다. 하늘이는 경영학과 수석으로, 바다는 법학과 차석으로 입학했습니다. 친구들과 미팅도 하고 동아리 활동도 하며 평범한 20대의 즐거움을 누렸습니다. 강 회장은 아이들이 데려온 친구들에게 밥을 사주며 말했습니다. 우리 손주 잘 부탁한다. 맛있는 거 많이 먹어라. 친구들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하늘이랑 바다 정말 좋은 친구예요. 집안은 항상 웃음소리로 가득 찼고 5년 전의 비극은 점차 희미해져 갔습니다. 비 오는 날에도 아이들은 더 이상 떨지 않고 창밖의 비를 감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다가 창가에서 말했습니다. 오빠, 이제 비가 와도 무섭지 않아. 하늘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에게는 따뜻한 집이 있으니까. 강 회장은 그런 아이들을 보며 마음속으로 감사했습니다. 진우야, 내 아이들이 이렇게 밝게 자라고 있어. 이제 걱정 놓아도 될 것 같다. 어느 날 밤 강 회장은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은 그날 빗속에서 이 아이들을 알아본 것이다. 아이들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안 주무세요? 내일 여행 가려면 일찍 주무셔야죠. 강 회장은 일기장을 덮으며 웃었습니다. 그래, 자야지. 설레서 잠이 안 오는구나. 아이들은 강 회장의 양팔을 잡고 침실로 모셨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할아버지.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내 강아지들. 강 회장은 아이들을 데리고 안가에서 더 넓은 본가 저택으로 이사했습니다. 아이들의 방을 아들 진우가 쓰던 방 옆으로 배정해 주었습니다. 저택 정원에는 아들 진우가 좋아하던 나무를 심고 가족 사진을 걸어두었습니다. 강 회장은 서툰 솜씨로 김치볶음밥을 만들어주며 물었습니다. 맛이 어떠냐? 아이들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짜요. 하지만 그릇을 싹 비웠습니다. 바다는 강 회장의 흰 머리를 염색해주며 애교를 부렸습니다. 할아버지 10년은 젊어 보이세요. 하늘이는 강 회장과 바둑을 두며 승부욕을 불태웠습니다. 할아버지, 이번엔 제가 이길 거예요. 그래, 한번 해보자. 세 사람은 서로에게 부족했던 가족의 빈자리를 완벽하게 채워주었습니다. 어느 날 밤 하늘이가 악몽을 꾸고 식은땀을 흘리며 깼습니다. 강 회장이 달려와 하늘이를 안아주었습니다.
괜찮다, 꿈이다. 하늘이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직도 그 지하실에 갇히는 꿈을 꿔요. 강 회장이 위로했습니다. 내가 밤새 옆에 있어 주마. 바다도 오빠 옆에 누워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가족의 온기에 하늘이는 다시 잠들었고 악몽은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강 회장은 아이들을 위해 심리치료센터를 더 전문적으로 운영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재단을 통해 구조된 아이들이 진성그룹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공부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아이들은 자신들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었다는 사실에 자존감을 회복했습니다. 바다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가 도움을 받은 만큼 다른 친구들도 도와주고 싶어요. 그래야지. 받은 만큼 나누는 거야. 강 회장은 은퇴를 준비하며 경영권을 전문 경영인에게 넘기고 재단 일에 전념하려 했습니다. 남은 인생은 너희와 그리고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쓰고 싶다. 아이들은 강 회장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하늘이가 말했습니다. 저희가 도울게요. 할아버지 혼자 하지 마세요. 어느 일요일 오후 세 사람은 거실에서 영화를 보며 팝콘을 먹었습니다. 평범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아이들이 웃는 모습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이런 게 진짜 행복이구나. 저녁 무렵 아이들은 할아버지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석양이 지는 하늘을 보며 바다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정말 행복해요. 나도 행복하다. 너희가 있어서. 하늘이가 강 회장의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그래야지. 너희 결혼하는 거 봐야 하고 증손주도 봐야 하니까. 아이들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럼 할아버지가 운동 열심히 하셔야 해요.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저녁 공기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과거의 아픔은 완전히 치유되었고 새로운 행복이 시작되었습니다. 5년이 흘러 쌍둥이는 24살의 의젓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하늘이는 대학 졸업 후 진성그룹 기획팀 대리로 입사해 경영 수업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늘 대리, 이번 분기 보고서 정말 잘 만들었네요. 부장이 칭찬하자 하늘이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부족합니다. 더 배워야 해요. 바다는 로스쿨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첫 의뢰인을 만났습니다. 제가 꼭 도와드릴게요. 억울한 일 당하지 마세요. 강 회장은 칠순을 훌쩍 넘겼지만 아이들 덕분에 오히려 더 건강해 보였습니다. 오늘은 아들 진우의 10주기 기일이었습니다. 10년 전 그리고 5년 전 비가 오던 날들과 달리 오늘은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세 사람은 밝은색 옷을 입고 아들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하늘이가 묘비 앞에서 보고했습니다. 아빠, 저 회사에서 칭찬받았어요. 할아버지가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바다도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저 이제 변호사예요. 억울한 사람들 돕는 변호사가 될게요. 강 회장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진우야, 이 녀석들 큰 거 봐라. 네가 봤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하지만 슬픔보다는 대견함과 흐뭇함이 더 컸습니다. 세 사람은 묘소 앞에서 도시락을 먹으며 지난 추억을 이야기했습니다. 바다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그때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세요? 저희가 얼마나 무서워했는지요. 그럼 쥐새끼처럼 떨고 있었지. 하늘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할아버지가 천사였어요. 산들바람이 불어오고 마치 진우가 그들의 머리를 쓰다듬는 듯 했습니다. 하산하는 길, 하늘이가 등을 내밀었습니다. 할아버지 업어드릴게요. 강 회장은 거절했습니다. 내가 아직도 널 업을 수 있다. 하지만 결국 손자의 등에 엎였습니다.
바다는 그 모습을 보며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늘이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결혼하면 아이 이름을 진우로 지을까 해요. 강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라. 내 아빠가 좋아할 거야. 바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딸 낳으면 아빠 이름 넣어서 지을 거예요. 강 회장은 아이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너희가 있어서 할아버지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야. 집에 도착한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미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늘이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몇 년 후에 결혼하려고 해요. 좋은 사람 만났거든요. 그래, 할아버지도 만나보고 싶구나. 바다도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저도 좋아하는 선배가 있어요. 강 회장은 흐뭇한 표정으로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야지. 너희도 이제 어른이 되었구나. 강 회장은 마음속으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진우야, 내 아이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어. 이제 안심하고 쉴 수 있을 것 같다. 세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진성문화재단 설립 5주년 행사에 강 회장과 쌍둥이가 참석했습니다. 하늘이는 재단 대표 자격으로 연설을 했습니다. 저희 재단을 통해 도움을 받은 아이들이 1000명을 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겠습니다. 바다는 무료 법률 상담 부스에서 사람들을 도우느라 바빴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강 회장은 뒤에서 흐뭇하게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그때 재단의 도움을 받아 대학에 간 학생이 찾아와 강 회장에게 감사 편지를 전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회장님 덕분에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도 나중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겠습니다. 강 회장은 공을 돌렸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다. 우리 손주들이 한 일이다. 행사가 끝나고 세 사람은 한강공원으로 가서 치킨과 맥주를 마셨습니다. 강 회장은 사이다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그들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고 가족이야. 하늘이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래오래 사세요. 저희 효도 다 받으셔야죠. 바다는 농담했습니다. 결혼해서 증손주도 보여드릴게요. 강 회장은 웃었습니다. 어이구, 증손주 보려면 운동 열심히 해야겠네. 밤하늘에 불꽃놀이가 터지고 그들의 얼굴을 환하게 비췄습니다. 5년 전 빗속에서 떨던 아이들은 이제 없었습니다. 그들 곁에는 든든한 버팀목인 할아버지가 있고 할아버지 곁에는 사랑스러운 손주들이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흉터로 남았지만 그 흉터는 그들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강 회장은 마음속으로 아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진우야, 이제 안녕. 우린 행복하다. 세 사람은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거실에 앉은 세 사람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오늘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바다가 말했습니다. 오늘 상담 받으러 온 아이가 저희랑 똑같았어요. 5년 전 저희 모습이요. 하늘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아이도 우리처럼 행복해질 수 있을 거예요. 강 회장은 아이들을 바라보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고맙다. 할아버지가 키워주셔서 그래요. 아이들의 대답에 강 회장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세 사람은 각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강 회장은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총총한 밤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진우야, 내 아이들이 이렇게 잘 자랐어. 이제 정말 걱정 없다.
늦은 밤 강 회장은 서재 책상에 앉아 일기를 썼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들 진우,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과 찍은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일기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인생 가장 잘한 일은 그날 빗속에서 너희를 알아본 것이다. 방문이 열리고 잠옷 차림에 하늘과 바다가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안 주무세요? 내일 여행 가려면 일찍 주무셔야죠. 내일은 세 사람이 함께 해외여행을 가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일기장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자야지. 설레서 잠이 안 오는구나. 아이들은 강 회장의 양팔을 잡고 침실로 모셔다 드렸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할아버지.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내 강아지들. 방문이 닫히고 조명이 꺼졌습니다. 책상이 가족사진 속 모두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 사람은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가고 싶으세요? 너희가 가고 싶은 곳이면 어디든 좋아. 하늘이가 말했습니다. 그럼 유럽으로 가요.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가보고 싶다고 하신 곳들 다 가봐요. 바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아버지 꿈을 이뤄드려요. 비행기 창밖으로 펼쳐지는 구름 위의 풍경을 보며 강 회장은 감회에 젖었습니다. 진우야, 할아버지가 내 아이들과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어. 고맙다. 여행지에서 세 사람은 많은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에펠탑 앞에서 사진을 찍고 베니스에서 곤돌라를 타고 스위스에서 설산을 바라봤습니다. 강 회장은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벅찼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세 사람은 더욱 끈끈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강 회장은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너희 덕분에 내 인생이 완전해졌어. 하늘이가 대답했습니다. 저희도 할아버지 덕분에 새로 태어났어요. 바다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저희는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강 회장은 아이들을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영원히 함께 할 거야. 몇 년 뒤 하늘이와 바다는 각각 결혼했습니다. 강 회장은 두 손자의 결혼식에서 주례사를 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도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몇 년 뒤 증손자와 증손녀가 태어났습니다. 강 회장은 갓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우야, 내 핏줄이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어. 아기의 이름은 하늘이의 아들은 진우, 바다의 딸은 진아였습니다. 강 회장은 80세가 넘어서도 건강하게 증손자들을 돌봤습니다. 어느 평화로운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며 웃었습니다. 강 회장은 가족들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완벽해졌구나. 빗속의 묘지 장면과 현재의 맑은 저녁 식탁 풍경이 오버랩되었습니다. 강 회장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죄는 벌을 받았고 사랑은 모든 상처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들이 희망을 이어갔습니다. 때로는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빛이 찾아옵니다. 강만석 회장과 쌍둥이 하늘, 바다의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를 넘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보여주었습니다. 돈과 권력으로는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진심 어린 사랑, 서로를 보듬는 온정, 그리고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가족의 힘 말이죠. 빗속에서 떨던 두 아이가 할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당당한 어른으로 자라난 모습은 우리에게 희망을 전해줍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아픔 속에서 홀로 버티고 있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이들에게 작은 관심과 따뜻한 손길을 내밀 수 있다면 우리 모두가 이 이야기 속 강만석 회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의는 늦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지고
진정한 사랑은 모든 상처를 치유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이 사연을 듣고 느끼신 점을 댓글로 하나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